지금 아파트가 남아돈대. 진짜요? 아파트가 남아돈대. 참 슬프다. 이 많은 아파트 중에 왜 내 건 없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했거든. 그러니까요. 남아도면 하나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안 주는 거야? 아니, 내가 그게 소문을 참나. 하나 들었다니까요. 무슨 소문? 세상에 아파트 값이 올랐잖아요. 근데 아파트를 사면은 무슨 외제 승용차를 공짜로 준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안 팔리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다는데 어떻게 하다가 외제 승용차를 줘요? 글쎄요, 아파트가 남아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남아돌길래 외제차까지 준다고 하는지 동네 사람도 궁금하시죠? 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로 꼽히는 영종 하늘도시. 지난해 하반기 많은 물량이 공급돼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맞은 이곳은 현재까지도 30%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도 거의 없고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분의 하늘도시 분양한 거 한 50% 계약이 한 5, 60% 정도 된 걸로. 50%, 20%밖에 안 돼? 그냥 작년 10월달에 분양한 그럼 아무래도 좀 지역적으로는 좀 약간 걱정이 좀 되시겠네요. 여기 계신 분들 부동산 입장에서도 그렇고. 하지만 이곳에는 앞으로 4배나 많은 아파트가 더 쏟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고야. 4만 5천 세대를 분양할 예정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동시 분양을 일단 8천 세대 정도가 분양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지금 8천 세대 분양한 것보다 차후에 분양할 물건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태죠. 그나마 분양을 받은 계약자들조차도 비싼 분양가를 감당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입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입주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500세대 중에 한 300세대 정도는 못하고 있다고. 연체 이자도 있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처리가 될 겁니다. 아파트 매입을 원하는 사람들조차 집값이 더 떨어지기만을 바라고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집을 안 사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아 그래요? 그치, 요즘 같은 집을 누가 안 사? 사실 계획이세요? 네. 지금 뭐 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도 계속 하늘도시는 다 미분양이 많고 그래서 저희는 그냥 지켜보는 중이에요. 그럼 언제쯤 많이 떨어진 다음에 사실 생각이신 건가요? 네, 저희는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늘도시가 이제 입주를 시작하면은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경기도 고양시 역시 미분양 아파트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미분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죠. 식사지구에 7,200세대가 8월 달부터 입주를 해요. 그 다음에 내년에 덕이지구 탄현 쪽에 있는 게 내년 1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요. 그쪽에 4,000세대, 7만 세대가 넘어요. 근데 그쪽에 미분양이 어마어마하지. 가격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그렇죠. 가격이 상황이 조금 안 좋죠. 그러니까 가격이 빠진다라는 부분보다 거래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이곳은 지난해 11월 이미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뭘 모자이크를 했어? 아직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을 처분하기 위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미분양분 계약자들에 한해서 중도금 대출이자 지원에 최대 1억 8천만 원을 잔금해서 할인해준다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7천만 원에 기본 할인이 7천이에요. 그리고 인테리어 지원을 2천 해드리고 이자 지원 4천 해드리면 1억 3천에서 1억 5천 9백까지 이 금액을 할인을 해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6억 1,840에서 5억 6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70년 동안 그렇죠? 70년 동안 할인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지리적인 하지만 과도한 할인은 형평성 문제에 어긋나서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약간 비싸게 들어가서 그렇지. 자체의 거기 때문에 이제 조합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거는 몇 세대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할인해서 준다.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합의를 했어요. 분양이 다 돼야 또 가격이 오를 거로 그러면 생각하니까. 이제 할인을 안 해주고 계속 남아있으면 근데 니들도 손해 아니냐. 일단은 다 채워야 되니까 여기는 그래서는 이제 이익 부분은 다 뽑았기 때문에 손해볼 거 없어요. 뿐만 아니라 수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30만 원에서 이제 중도금 여기서 12월 31일로 이제 입주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중도금에 대한 거는 40%를 무이자로 해드렸잖아요. 그쵸?
이자로 해드리고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은 미등기 전매라는 게 있어요. 12월 31일 이전에 잔금 치르기 전에 미등기로 전매가 가능하셔요. 그렇게 되면 최하 한 3천에서 한 5천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3천 투자해서 미등기 12월 입주하기 전에 이렇게 3천에서 5천만 벌어도 되기는 해요. 게다가 할인받은 만큼의 분양가로 양도세 혜택까지 보게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계약서를 실거래가가 아닌 할인되기 전의 금액으로 작성해준다는 것입니다. 7억 4,840에 여기를 최초 계약을 이렇게 해드려요. 실제로는 계약을 하시면 이 금액에 해드리고 계약서를 그리고 6억 1,840에 대한 거는 영수증으로 해드려요. 그러면 선택을 해서 영수증으로 제출을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이 가격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경기도 용인 역시 상황은 심각했는데요. 특히나 이 아파트는 올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현재 절반 정도밖에 계약이 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평당 1,500만 원의 높은 분양가, 프리미엄을 기대하며 구입했던 기존 계약자들마저도 입주를 포기한 채 되팔고 있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예요. 분양받을 당시에는 너도 나도 이제 금액대가 그랬기 때문에 뭐 그렇겠구나 하고 했지만 본인들이 생각에 착오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약금 10%를 내놓고 중간에 이게 막 과열이 되면 대팔 생각을 하셨어요. 플러스 T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분양가는 이제 서로 전매가 가능하잖아, 입주하기 전까지.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금 계획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돈을 이제 계약금을 손해보고 팔겠다 해갖고 내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50평대가 돼도 7억 9천이지만 이게 옵션 비용 뭐 하고 하면 거의 10억 가까이 돼가요. 그러면 과연 10억 정도를 투자를 해갖고 이게 과연 얼마 정도 오를까? 딱 55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까지 손해보고 팔겠다는 분이 계세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일부 건설회사들이 선택한 방법은 통매각. 미분양 아파트를 20에서 40% 할인된 값에 동단위로 통째로 팔아넘기는 일명 떨이 판매라고 합니다. 입주가 하나도 안 된다 보네. 그러게요. 시행이나 분양, 부동산 개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일명 큰손들에 의해 구입되어진 다음에 일반 개인들에게 다시 소매로 되팔아진다고 하는 건데요. 주택경기 침체 이후 지방에서는 이런 통매각 사례가 종종 나타나기도 했지만 수도권에까지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현재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 이건 뭐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이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시장에서 내가 떨이 하는 거 봤어도 아파트 참나. 떨이로 파는 건 내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처음 봤네 나도. 아이 참. 미분양이 몇 가구라고요? 아니 보니까요.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 12만 가구고요. 그중에 수도권에만 뭐 2만 6천 가구가 있다고 어제 TV에 나오더라고요. 그 2만 6천 개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 전에 계약한 거네. 아 그래도 계약은 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아이고. 계약 네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나 아 혈압 오르셨나 봐요. 죽겠네. 귀까지 빨개졌어. 아니 근데 저 예. 진짜 걱정돼요. 저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돈 번 지 얼마 안 됐는데 사고 싶은 가방도 안 사고 먹을 것도 안 먹고 미니스커트도 안 사고 그러고 다 모아야지만 살 수 있는 건가요? 살 수는 있을까요? 글쎄 그 가격이 내리면 될 텐데 지금 안 내리고 있으니까 미분양도 늘어난 거란 말이죠. 왜 미분양이 이렇게 아니 늘어나는 아저씨는 걸까요? 지루하신가 봐요. 왜 졸고 계세요? 괜찮으세요? 원래 성적이 좀 좋은 성적이에요. 예. 그럼 저 말씀 좀 해보시죠. 안 졸게. 이건 또 키워드가 뭐냐? 예. 부동산을 읽는 키워드는 욕망이죠, 욕망. 아, 욕망이요? 네. 그래요. 사고 싶은 사람들에겐 욕망이 있긴 있겠죠. 그러니까 뭐 사고 싶은 사람, 소비자들은 시세 차익을 원하죠. 그리고 업자들은 당연히 높은 분양가를 원하죠. 그리고 뭐 매체사들은 광고비를 원하는 거죠. 건설사가 광고를 넣어주니까. 그렇죠. 예. 모두의 욕망이 여기서 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일정 정도 모두가 공범이에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모든 모두가 이들이. 공범. 일정 정도 공범인데 서민들은 잘못이 없잖아요. 아파트 그러게요. 못 사고 있는 우리는 사람들이 진짜 무슨 죄가 사지도 있습니까? 못하는데 저 언제 사요? 그 있는 사람들끼리 그 욕망이지. 그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왜 예. 서민들도 공범인지. 아 이제 잠이 깨시는 모양이야? 아유, 예. 일어나세요. 이게 이제 문제가 어려운 게 왜 어려우냐면 모두가 욕망이 있는데 당신의 욕망을 포기하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사람끼리 그 얘기 때문에 못하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정부에서 왜냐하면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욕망을 가지지 않고 공공성의 관점에서 이 시장에 심판이 필요한 거죠. 그걸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정부가 너무 이 업자의 욕망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그러다 보니까 업자가 그 공급 과잉을 하도록 네. 내버려 두거나 유도하거나 혹은 눈 감아준 면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우리나라 이렇게 심각하긴 한데 러시아에서 왔댔잖아요. 러시아도 이렇게 집값이 심각해요. 한국에 이렇게 집 비싼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 좋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러시아에서도 아파트 많긴 많지만요. 한국처럼 막 이렇게 높은 아파트는 없고요. 10층, 11층까지만. 그 정도면 높은 거예요. 잘만 지어놓으면야. 집값이 좀 싸긴 한가요? 우리 집값 싸면 거기 가서 좀 살고 싶은데. 그러게. 얼마? 그 정도예요. 보통 어느 정도 가격이래? 편만 미터에 400만 원 정도 합니다. 400만 원. 평방미터에 400만 400만 원이면은 원. 요거 한 30평짜리 살려면 얼마 필요죠? 아, 저 가만히 있어. 수학을 잘못해서. 그 평만 미터라니까 한 평이 3.3평방 미터 아니요? 평당 거기도 1,200만 원씩 하는 거야? 네, 그렇게 비쌉니다. 러시아는 일단 가면 안 되겠고. 근데 러시아 뭐 가까운데 제주도 가죠. 뭐 러시아가. 집값이 좀 비싸긴 비싸구나. 그럼 언제가 그런 거? 아무튼 그 우리는 우리 그 앞가림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참.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거 갖다가 욕망을 갖다가 더 자기 욕망만 채리지 못하게 그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내가 신문 보니까 한 70% 가까이가 강남에 산다더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집값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자기 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또 포기하겠느냐고. 정부가 욕망을 자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욕망이 굉장히 큰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정부가 욕망 관리에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네, 공평한 심판이 되어줘야 하는데 어느 누군가의 욕망에 더 힘을 많이 실어준 거죠. 그러다 균형이 무너진 거고 사실 이 주택은 주택 공급률이 가구당 100%가 넘었어요. 주택이 모자라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미 넘었죠.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공급이 아니고 사실 너무 가격이 높아서 못 사는 거거든요. 살 사람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싸서 못 사지. 100% 공급률은 100%가 넘었는데 소유율은 절반이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그 가격의 문제인데 그럼 당연히 100%가 넘었으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안 네. 떨어진단 말이죠. 이 거품을 욕망들이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 안 있어서 이게 저 큰 일이 한번 날 것 같은데 자 우리 총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왜 아파트가 이렇게 미분양이 느는지 그 원인 저 진짜 평생 집 못 살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걱정돼서.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죠. 여러분 궁금하시죠? 미분양 아파트 사태가 계속되는 이유.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금자리 주택을 꼽을 수 있는데요. 입지와 가격 면에서 조건이 더 좋다 보니 주택 수요자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3월 17일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의 일반 공급 827가구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교통도 편하고 일단 서울권이고 경기도 사는 사람들이 서울 입성하기 힘드니까 또 그렇고 저는 일단 성남에서 가까워서 입지나 뭐 우리 살기가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여러모로 또 투자 가치도 있을 것 같고 경기도보다는. 특히 주변 시세보다 최대 절반 정도가 싼 데다 서울 강남권이 포함된 점이 중요한 이점으로 작용해 이번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 경쟁률은 무려 15대 1에 달했습니다. 글쎄요, 뭐 아무래도 위례 신도시는 대규모 계획 도시고 그리고 그 이번에 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이 돼서 그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분들도 50% 할당이 됐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는 보금자리 그 주택 공급은 그 일반 그 민영 공급에 비해서 상당히 그 저렴하게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초부터는 경기 인천 지역 주민들도 보금자리 주택의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청약 경쟁률도 더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초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될 2차 보금자리 주택은 부천 옥길 5,000가구, 시흥 은계 9,000가구, 구리 갈매 6,000가구, 양재 4곳과 3곳 각 4,000가구, 남양주 진건 11,000가구, 총 6곳에서 39,000가구가 준비돼 있습니다. 10월에 사전 예약이 실시 예정인 3차 보금자리 주택은 인천 9월 4,300, 광명시흥 6만 9천 등 총 5곳에서 8만 7,800가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 건설업체 같은 경우는 개점 휴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다음에 분양가 측면이라든지 도심과의 접근성 측면에서도 이제 공공보다는 민간에서는 사실 메리트를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 상당한 편이고요. 아마 이러한 상황은 올 한 해 보금자리 주택이 예정되어 있는 월에는 계속 반복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민간 분양 시장의 위축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져 가자 정부는 지난 한 해만도 수차례 대책을 내놨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임시 방편적인 정부의 정책들은 오히려 분양 시장에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2007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한 차례 밀어내기식 분양을 쏟아냈던 건설사들. 올해 초 정부의 양도세 감면 혜택 만료를 앞두고 또다시 마구잡이로 분양을 밀어낸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그 정책이 나오는 것을 보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예측하게 되죠. 한 2, 3년 후에 시장을 예측을 하고 그 시장에 맞는 상품, 주택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이제 예측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그 정책이 정부가 바뀌면서 바뀌어버리면 적정한 입지라고 하는 곳이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한쪽에서는 공급업자가 시장 분석을 잘못해서 그다음에 마케팅 예측을 잘못해서 나온 결과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예측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그 정부 정책이 가지고 오는 폐단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양도세 감면 조치는 없다던 정부. 한 달 만에 다시 입장을 바꿔서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단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만 해당된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그것이 얼마만큼의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논란이 벌써부터 일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그 대규모 미분양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 미분양이 나면서 건설업체들이 다 나섰던 게 양도소득세 면제 이런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무슨 중도금 이자 면제 이런 식의 이제 광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이렇게 전면에 내걸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미분양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게 인정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사실은 조금 생생내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미분양에 대한 부분이 전국적으로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방이 많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양도세 면제에 대한 부분이 지방에만 한다고 해서 그게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쪽인데 수도권에 대한 거는 싹 빠지고 지방 쪽만 갔다라는 거는 조금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않나 싶은데요. 미분양 아파트의 원인 중 하나로 집살 능력을 가진 주택의 주요 수요층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도 꼽히고 있는데요. 집을 처음 사거나 늘려가는 주택시장 최대 수요 연령층인 35세부터 55세까지의 인구가 내년부터 점차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합니다. 그에 대한 여파 역시 부동산 시장 전반에 주요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3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미분양 해소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마련했는데요. 건설사에 대해 5조 원의 자금 지원과 양도세 및 취등록세 감면 조치를 통해 미분양 아파트를 4만 호 감축하기로 하는 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발표했습니다. 야, 이거 정부에서 4만 가구를 산다고. 근데 그걸 왜 사? 그걸 왜 사죠? 자기들이 잘 많이 져갖고 더 남겨 먹으려다가 안 됐으면 망한 사람 망하고 그동안 튼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버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자유시장 경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그걸 왜 우리 세금으로 이 효과가 이게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잘못인데. 아 그래요? 네, 말씀하신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요. 아니고요. 예. 정부가 잘못한 거죠. 예. 왜 우리 세금으로? 아 놀래.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세금으로 업자가 잘못한 걸 우리가 갚아줘야 되느냐? 예. 그 부분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죠. 이게 이제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수요 공급의 문제처럼 접근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을 많이 늘려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근데 이미 공급 100%가 넘었는데도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자꾸 욕망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야 시장이 정상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계속 거품이
거품을 우리 욕망들이 버텨주고 있었던 거고요. 예. 이제 그게 꺼지려면 좀 한 번에 꺼지면 안 되죠. 천천히 연착륙을 해야 되긴 하지만 더 이상 부동산으로는 돈을 벌 수 없는 시대구나 이런 생각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머릿속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부동산이 잡히게 되겠죠. 그중에 제일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게 이제 건설업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건설업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둬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생각을 나중에 해도 되도록 자꾸 이 사준 자체가요. 그렇죠. 4만 가구를 버티게 해주는 거죠, 그들을. 나는 뭐 여기 와서 말이죠. 사실 많은 걸 배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뭐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이런 계획 자체를 아예 못 보고 있거든요. 저는 취직도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요. 저는 취직은 뭐 했습니다만 죄송해요. 취직은 했습니다만 집은 언제 사요? 저 진짜 오늘 동네 사람들이랑 처음 만나긴 했는데 시집 못 갈까 봐 벌써부터 걱정돼요. 아무튼 총재님은 이 아파트 거품이 서서히 꺼져야지 충격이 덜할 거다 하는데 이렇게 버티게 하고 이게 떨어져야 될 걸 갖다 자꾸 이렇게 툭툭툭 쳐주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거든. 눈치만 보고 나라에서 해주겠지. 요게 꺼져갖고 아마 난리가 한번 나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돈에 많이 남겨 먹을 때 그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없는 사람들 생각을 했느냐 말이죠. 안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어려울 때는 자기 어려운 거 지들이 해결해라고 놔둬야 되는 게 아닌가. 아유 핏줄 서셨는데 뭐 말이 그렇다는 말 많이 거죠. 하니까